네, 반갑습니다. 글 쓰는 DJ 래피 나왔습니다. 인문학의 인문하나, 주역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3효까지 했죠. 중천건괴, 첫 번째 괴, 중천건괴의 3효까지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잠용물용. 우리가 대권 잠용할 때, 잠수, 잠겼다 할 때 잠수, 잠복 근무할 때 잠자죠. 잠긴 용은 쓰지 말아라. 또는 잠겨있는 용이므로 어느 정도 실력이 배양될 때까지는 써서는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쓸 수 있고요. 이 효는 어땠습니까? 이제 드디어 용이 나타났죠. 현룡제전, 현룡제전 용이 나타나서 밭에 있는데 나타난 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리견대인, 대인을 만나야 이롭다. 사람이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사람의 도움 없이 자기 혼자 잘나가지고 되는 건 없거든요. 자, 3효가 뭐였습니까? 군자, 군자가 이제 딱 나오죠. 드디어 군자, 종일 건건, 종일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석척약, 저녁이 되면은 돌이켜 본다는 거죠. 행여나 내가 잘못한 게 없는가. 그렇게 되면 려, 무구, 위태로운 일이 있더라도 무구, 허물이 없을 것이다. 까지 했습니다. 까지. 자, 오늘은 이제 4효부터 볼 텐데요. 4효는 드디어 이제 용이 도전을 합니다. 도전. 용이 드디어 도전을 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혹약재연 무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약재연 무구. 이제 주역이 어려운 이유는 이렇게 너무 이 단어들이, 한자들이 축약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자, 혹약재연도 여러 주장들이 많습니다. 여러 주장들이 많은데 쭉 종합을 한번 해보면, 혹약, 때로 혹할 때는 혹시 할 때, 간혹 할 때 혹자거든요. 혹약, 때때로 도약을 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연못 물 밑에 잠겨있던 용이 드디어 현룡, 제전, 밭에 나왔다가 때때로 이제 도약을 해본다는 거죠. 도전을 해본다는 거죠. 도약을 해보고, 만약에 안 되면, 아직 때가 안 되겠다 싶으면,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성공을 못했을 적에 좌절할 게 아니라 다시 재연, 다시 연못으로 돌아오면, 다시 연못에서 또 다른 도약을 준비를 하면 무구, 허물이 없다. 이 무구는 여러분 주역에서 계속 나옵니다. 무구, 허물이 없다.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제는 과감한 도전을 얘기하고 있죠. 혹약, 재연, 무구. 도전을 이야기하고 있고, 인생사에 있어서 실패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연못으로 돌아와서 또 다른 도전을 하면 된다는 거죠. 또 다른 도전에 대한 준비를 하면 된다는 거죠. 도전해보고 다시 준비하고, 또 도전해보고 준비하고. 한 번만에 되는 게 없습니다. 잘. 처음 목표했던 대로 되는 게 잘 없고요. 인생사가 그렇습니다. 그게 기본값인데 우리는 늘 그거를 자꾸 망각을 해요. 망각을. 모든 게 잘 돼야만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잘 돼야만 하고, 잘 될 것만 같고 막 이렇거든요.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혹약, 때때로 도전해보고 도약해보고, 안 되면 재연, 다시 연못에 돌아와서 또 준비를 하면 된다는 거죠. 자, 5번째 효로 넘어갑니다. 드디어 이제 용이 도약해보고 해보가다 이제 성공한 거야.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이제 비룡이란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주역에서. 비룡제천, 아까 두 번째 효에서는 현룡제전, 밭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물에서 이제 밭으로 나왔었고, 드디어 5번째 효에서는 하늘을 나릅니다. 비룡제천, 하늘을 나르는 용. 하지만 주역이 참 무릎을 칠 만한 내용이 여기서 또 나옵니다. 하늘을 나르는 용이 됐지만 그래도 리견대인, 여기 또 나옵니다. 대인을 만나야 이롭다. 두 번째 효에서는 현룡제전, 리견대인, 밭에 이제 드디어 물 밑에서 밭으로 나온 용도 대인을 만나야 이롭다. 5번째, 하늘을 나르는 용이 됐지만 그래도 대인을 만나야 이롭다.
여기서 대인은 뭐겠습니까? 내가 이제 하늘에 나는 용이 됐으니까 비유하자면 뭐 왕이 됐다고도 할 수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대인을 만나야 이롭다. 이것은 곧 나를 보좌해 줄, 그죠? 동반자로 생각할 수도 있고, 예. 나의 보좌관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동반자, 그죠? 내 옆에서 뭐 유비로 치자면 제갈량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책사라고도 할 수 있고, 혼자만으로 되는 건 없습니다. 예. 독불장군은 없다는 거죠. 하늘을 나르는 용이 됐지만 그래도 리견대인, 내 옆에서 조언해주고 따끔한 말도 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 이롭다. 6번째 효가 나옵니다. 여러분, 작대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요. 주역의 대성괴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중천 건괴는 양효로만 6개가 이루어져 있는데 맨 마지막, 맨 위에 있는 효, 6번째 효에 대한 효사가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그림이 어떻습니까? 극한에 올라왔죠. 그죠? 그게 다다랐잖아요. 효사가 딱 4글자가 나옵니다. 항룡유회라. 항, 높을 항자거든요. 항. 항룡유회라. 교만의 끝에 다다른 용은 후회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 저는 주역을 보면서 지금도 항상 이 단어를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항룡유회. 우리 긴 이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항룡유회, 긴 역사를 통틀어서 늘 반복되어 왔던 게 바로 항룡유회거든요. 뭔가 잘 될 때 교만에 극에 다다라서 결국 후회를 하는 일이 발생되고 결국 내려앉는 일이 발생되는, 이 인류의 역사를 쭉 훑어보면 항상 이 일의 반복입니다. 교만의 끝에 결국 후회를 하고 내려앉는. 예. 역사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항룡유회는 끝없이 뭐 수천 년간 반복되는 일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교만의 끝에 다다라서 결국 후회를 하고 내려앉는 모습. 뭐 그것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죠. 그죠? 자리에서 이제 물러날 때가 됐는데 끝없이 욕심을 부리다가 안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는 모습도 해당될 것이고, 말 그대로 교만의 끝에 다다라서 자기가 영원히 잘 될 것 같고 영원히 이 일이 반복될 것 같고 이렇게 살다가 결국 후회를 하는 모습도 있을 것이고, 모든 안 좋은 일들의 출발은 교만입니다. 예. 교만에서부터 시기 질투도 거기서 나올 것이고 폭력적인 모습도 거기서 나올 것이고, 교만이 없으면 남들에게 어떻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교만이 없으면 어떻게 남들을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결코 남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 항룡유회라. 극에 다다른 용, 교만의 끝에 다다른 용은 반드시 후회가 있을 것이다. 예, 이 말은 뭐 하나 흠잡을 수 없는, 반박할 수 없는 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주역의 첫 번째 괴잖아요, 이게. 주역의 건괴와 이 다음에 바로 나올 괴가 이제 곤괴거든요. 중지곤괴인데, 중천건과 중지곤을 부모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건괴와 곤괴에는 하나씩 보너스가 더 있어요. 예, 효사가 보너스가 하나씩 더 있습니다. 이 건괴에는 용구라고 부르고 곤괴에는 이제 용육이라 부르는데, 건괴에는 어떤 보너스 괴가 하나 있냐면, 괴가 아니라 보너스 효가 하나 있냐면, 견군용 무수길이라는 말로 이제 건괴의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견군용, 모든 용을 바라보건대, 지금 나왔던 모든 용, 잠용도 나왔고 현용 나왔고 그죠? 예, 혹약재연하는 모습, 그다음 비룡, 하늘을 나르는 용의 모습, 그다음에 후회를 하고 있는 항룡도 나왔고, 이 모든 용을 보건대 견군용 무수길, 이 숫자는 머리 숫자입니다. 머리수. 견군용 무수길. 제 방식대로 해석을 하자면 여러 용을 보건대, 또는 여러 용과 함께 어울려 있는 모습, 이 상태에서 나대지 않으면 길하리라
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견군령 무수길. 여러 용을 바라보건대 아하, 나대지 않으면 길하겠다. 견군령 무수길. 예, 길이라는 말이 딱 나오죠, 여기서. 예. 아까는 뭐 무구, 허물이 없다 뭐 이런 거 나왔는데 드디어 길이 나왔습니다. 견군령 무수길. 내가 머리가 되려고 막 길을 쓰고 막 이렇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대지 않으면 길할 것이다. 저는 여기서 또 그게 생각났습니다. 낭중지추. 내가 실력만 갖고 있다면 주머니 속에 송곳, 낭중지추는 주머니 속에 송곳이란 말이잖아요. 내가 날카로움만 갖고 있다면, 내가 실력만 갖추고 있다면 언제 어디라도 자연스럽게 주머니를 삐지고 나올 것이다. 저는 이게 생각났습니다. 견군령 무수길. 길을 쓰고 내가 막 머리가 되려고 막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낭중지추가 저는 딱 떠올랐습니다. 나대지 않으면 길하리라. 견군령 무수길. 보너스 2효로 중천 건괴는 마무리를 짓습니다.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괴 중천 건괴 우리가 이때까지 살펴봤죠. 첫 번째 효, 잠용 물용. 물에 잠긴 용이니 아직은 써서는 안 된다. 또는 쓰지 말아라. 두 번째, 현룡재전. 드디어 물에서 나와서 밭에 나왔다, 용이. 하지만 리견대인.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 대인을 만나야 이롭다. 세 번째, 군자. 군자 종일 건건. 군자는 하루 종일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석척약. 저녁이 되면 돌아본다, 돌이켜본다. 내가 뭐 잘못한 건 없는지, 내가 교만했던 점은 없는지. 그렇게 된다면 려무구. 위태로운 일이 있더라도 허물이 없을 것이다. 네 번째, 혹약재연. 때때로 도약해보고 이제 과감히 도전해보고 뭐 안 되면 다시 연못으로 돌아와서 다시 준비를 하면 무구, 허물이 없을 것이다. 다섯 번째, 드디어 비룡이 됐습니다. 나르는 용이 됐어요. 비룡제천, 하늘에 있다. 비룡제천, 나르는 용이 드디어 하늘에 있다. 하지만 그래도 혼자 힘으로 안 된다. 리견대인. 비룡이라고 하더라도 대인을 옆에 두어야 한다. 마지막 효, 항룡유회. 교만의 끝에 다다른 용은 반드시 후회가 있으리라. 보너스 효, 견군용. 모든 용을 바라보건대 무수길. 나대지 않으면 길하리라. 그러니 주역을 예전 사람들이 점치는 데 활용을 했다 한들 이렇게 좋은 말들이 있으니 철학책으로 읽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겠습니까? 중천건괴 오늘 마무리 짓고 다음번에는 다음 궤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인문학에 입문하라. 다음 시간에 만나요.